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이 된 여자이고 그동안 제가 겪은 엄청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또한 제 인생이 남들과는 달리 너무 기가 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한 기억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엄마가 저를 22살에 낳아 아빠 없이 혼자 키우셨거든요. 지금도 2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당시에도 어렸을 나이에 엄마는 절 혼자 키워야 했어요. 그래서 저를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셨죠. 엄마는 제 엄마이자 가장이었는데 외갓집 식구들마저 엄마가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밑으로 2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할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으며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시느라 경제활동은 하지 않으셨죠.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알바를 하며 푼돈을 벌면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게 된 게 주식이었다는 겁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짧은 엄마가 어디 가서 사장 노릇을 할 겨를은 안 되었고 그렇다고 돈이 많아 사업을 할 겨를도 없었지요. 그러니 재산을 불릴 만한 것들을 찾다 주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밤에는 새벽까지 주식 공부를 하셨어요. 저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 게 엄마는 매일 퇴근을 하고 집에 오시면 방에 들어가 몇 시간이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공부했던 부적 같은 주식 책을 아직도 갖고 계시니 당연히 기억이 나죠. 물론 엄마는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기도 했고 돈을 벌기도 했는데 다행히 돈을 더 많이 버셨어요. 엄마는 본인이 주식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에 일을 벌리셨죠. 다른 분들에게 주식을 알려주며 돈을 벌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엄마에게 돈을 맡겨 돈을 불려주기도 했어요. 그럼 엄마가 그 불려준 돈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받기도 했죠. 엄마는 주식을 하시면서 별의별 일들과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적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한테 발등을 찍힌 적도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 보시는 눈도 좋아지셨고 많이 강해지셨죠. 워낙 또 엄마 성격 자체가 여장부 같은 성격이라 저희 가족은 엄마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번 돈으로 엄마보다 10살이나 어린 저희 막내 삼촌을 의사까지 만드셨고 둘째 삼촌은 투자회사까지 차리게 되셨죠. 왜 집안에 딱 한 사람만 잘 돼도 그 집안이 돌아간다고 저희 엄마가 외갓집을 살린 셈이 되었어요. 저도 엄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게 되었고 아버지가 없어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배우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딱히 대학 들어갈 생각이 없어 엄마한테도 대학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엄마도 제게 그래, 대학 가서 4년 동안 하기 싫은 공부하는 것보다 그동안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돈 버는 게 낫다. 엄마도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엄마가 잘하는 거에서 이렇게 어찌어찌 살잖냐? 라고 하셨죠. 이 정도로 저희 엄마는 성격이 열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 안 가는 대신 알바를 해서 돈부터 벌어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에 가서 1년만 살다 오고 싶다고 했어요. 가서 언어도 배우고 외국에서 살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엄마도 네가 네 스스로 돈을 벌어서 미국에 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자식 교육은 제대로 시킨 것 같구나 라며 제가 6개월 정도 알바를 했을 때 이제는 알바 그만하고 미국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돈을 대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전 21살 봄에 미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또한 한국인 유학생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좀 많았어요. 27살이었죠. 외로운 유학생들끼리 모임을 갖다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제가 엄마에게 평생 들어온 주식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제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도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돈 버는데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올 정도면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 집안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유학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에게 죄송해 본인이라도 돈을 잘 벌어 이 빚을 다 갚아드려야 된다고 했죠.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이 오빠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1년간의 유학 생활이 끝날 때쯤 이 오빠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언젠간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너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운명처럼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된 건 일로 만나게 되었는데 사업상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가 같이 일하는 강사 중에 본인보다 통역을 더 잘하는 강사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 오빠가 나온 거죠. 그때 저희는 서로를 보고 알았어요. 인연은 인연이라는 걸요. 너무 신기해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빵 터진 기억이 나네요. 저보다 6살이나 많았던 그 오빠는 그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당시 저도 남자친구가 없었기에 편하게 오빠랑 만나면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했네요. 그러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오빠의 고백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서로 나이가 있으니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보자고 했고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오빠의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먼저 저희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대충 엄마는 저한테 얘기만 들었지 오빠의 얼굴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오빠와 만남을 가진 뒤 오빠가 별로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엄마의 이런 반응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매번 저희 엄마는 제게 노우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때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를 하시니 저 또한 처음으로 엄마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안 된다는 엄마에게 어떻게든 마음의 생채기를 내가며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았죠. 그때만 생각하면 32살이나 먹은 저도 나이값을 아예 못한 거였어요. 그렇게 전 엄마의 극심한 반대에도 결혼을 진행하였고 제 남편이 된 오빠는 이런 엄마의 눈치를 정말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장모님은 내가 가진 거 없는 아무것도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서 날 미워하시나 봐 라는 말을 할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전 이런 남편의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친정도 가지 않고 엄마와 단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운 엄마라지만 항상 제 마음속엔 엄마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는 모습을 떠오르며 너무 죄송했죠. 그러던 몇 년 후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셨다는데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버선발로 엄마가 계신 병원에 달려갔어요. 장장 6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도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또한 엄마가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엄마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니 너무 겁이 났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며 일어나실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에선 그게 아니었죠. 비록 엄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2년째 누워 계셨지만 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엄마 옆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의사인 막내 외삼촌의 도움으로 집에서 엄마를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어요. 외삼촌과 엄마가 사는 곳이 같은 동네였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24시간 상주하는 간병인이 삼촌에게 전화를 해 엄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죠. 저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엄마네 집으로 가서 엄마를 볼 수 있으니 그게 더 좋았어요. 저도 하는 일이 있었기에 엄마 옆에서 간호만 할 수 없었는데 저를 대신해 조금 더 시간이 많은 남편이 엄마를 많이 보살펴 드렸어요. 그건 제가 인정을 했죠. 엄마 간병을 해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시는데 그때는 무조건 남편이 저를 대신해 엄마를 간호해 드렸어요. 남편은 엄마에게 대우도 못 받아 엄마를 싫어할 만 했었는데 엄마에게 하는 걸 보면 정말 극진했고 그 마음이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이런 극진한 남편의 보살핌과 저의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2년 만에 엄마가 눈을 뜨시긴 했는데 말 그대로 눈만 뜨셨고 다른 의식은 전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엄마를 보면 제 얘기를 듣고만 있는 것 같아 항상 귀에 대고 엄마에게 일어나실 수 있다는 말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3년째 의식이 없던 날 외삼촌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 당장 엄마네 집에 오라는데 저 혼자만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벌벌 떠는 심정으로 말을 했는데 외삼촌은 와보면 안다며 계속 네 남편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혼자만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외삼촌 말대로 남편 모르게 혼자 엄마네 집으로 갔고 집에 가니 정말 놀랄만한 엄마를 보고야 말았어요. 엄마가 의식이 돌아와 침대에 기대어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이시며 저를 부르시는데 전 너무 놀라서 삼촌에게 엄마가 깨어나신 거냐고, 이 모습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닌 정말 깨어나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삼촌은 제 앞에서 울먹이시며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행여나 꽉 안으면 엄마가 부서지기라도 할까 정말 살살 안아드리고 손을 잡았죠. 그리곤 삼촌을 향해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저 혼자만 오라고 했냐고. 누구보다 남편이 제일 좋아할 텐데 얼른 남편을 부르자고 했죠. 그러니 그 소리에 엄마가 약간의 경련을 일으키시며 몸을 파르르 떠셨어요. 엄마는 입을 뻥긋뻥긋거리며 제 손을 세게 잡으시는데 저는 너무 놀라 삼촌을 쳐다봤어요. 그리곤 삼촌은 절대로 남편을 부르지 말라는 당부를 연신하셨는데 제가 왜 그러시냐고, 아까부터 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하니 삼촌이 아주 힘겹게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깨어난 건 오늘이 아니라 3일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촌은 엄마가 깨어난과 동시에 엄마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고 눈을 깜빡이며 대화를 시도해 장장 3일에 걸쳐 엄마의 사고 이유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같이 알게 되었다는데 삼촌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인과 동시에 너무나도 믿기 힘든 말이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의식이 돌아온과 동시에 천사 같던 남편놈의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큰 교통사고가 난 이유는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게 된 엄마가 불륜을 하고 도망가던 남편놈의 뒤를 뒤쫓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였죠. 삼촌은 한 가지 실마리가 풀리니 다른 사실들도 알게 되었다는데 남편놈이 혼자서 엄마 병간호를 할 때도 그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오고 그 여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대요. 유도 질문을 하며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이 모든 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면 눈을 깜빡여달라고 하니 엄마는 눈을 한 번만 깜빡이는 게 아니라 파르르 떠시며 몇 번이고 눈을 깜빡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이면 남편놈의 불륜 현장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삼촌과 함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워낙 철저한 남편이기에 그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불륜 사실이 걸리지 않았고 발각이 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치밀함을 넘어 아주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엄마의 방 침대 밑에 녹음기와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티 안 나게 설치했고 남편이 병간호를 올 때 그것들을 실행하기로 하였어요. 엄마 또한 3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으니 남편이 알 수 없게 똑같이 연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 그리고 삼촌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미게 된 거죠. 저 또한 남편에게 간병인 아주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다며 다른 간병인을 구할 때까지 누군가 엄마를 보살펴야 된다고 덫을 깔아놨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아주 천사의 얼굴을 하곤 여보, 내가 있잖아. 당신은 일 때문에 자리 못 비우니까 내가 알게. 우리 여보 걱정 안 되게 가족인 내가 우리 장모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걱정 마. 라며 아주 가증을 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놈은 24시간 동안 엄마와 붙어있게 되었고 그 하루 동안의 남편의 악마 같은 모습이 전부 다 녹화되고 녹음이 되었어요. 남편놈은 엄마네 집에 가자마자 엄마를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아이씨 깜짝이야. 이 노인네는 눈 감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는 더 꼴보기가 싫네 라며 역겹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방 밖에 나가 안방에 엄마를 혼자 두게 하였는데 소파에 대자로 누워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는 장면도 녹화가 되었어요. 남편 놈의 통화 상대는 당연히 그 상간녀였고 그 통화의 주제 또한 당연히 저희 엄마였죠. 남편 놈은 전화를 하자마자 저희 엄마 욕을 하며 대체 본인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리고 하게 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야, 미란아, 내가 이 노인네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속으로 깔깔대면서 웃었는지 아냐? 마누라는 아주 그냥 죽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상속받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니까. 이 노인네 저 세상 가면 그 돈 다 마누라한테 오고 그 돈이 곧 내 돈이 되는 거야. 마누라한테 재산 상속되면 내가 바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아서 너한테 갈 테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던 남편의 상간녀가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이날이 때까지 버텨온 거 아니겠어? 비록 내가 자기랑 결혼은 못했지만 이런 늦복이 터져서 제2의 인생을 살겠네 라는데 그 둘은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 제겐 고맙게도 과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저와 결혼하기 3년 전부터 만났던 사람이었고 서로 가난한 형편에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만남은 계속 이어져 나갔더라고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끼리 살면 평생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서로를 위해 결혼을 포기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이혼을 결심하자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참 말이 안 나왔어요. 본인은 저를 그냥 돈의 수단, 물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며 단 한 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여자 같지도 않고 그냥 자판기로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이 갖는 것도 극도로 싫어 딩크족인 것처럼 살았다는데 야, 내가 걔랑같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그 애가 꼴보기가 싫겠냐. 그리고 발목 잡혀서 이혼해서도 양육비 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냐? 걔랑 낳은 애를 양육비까지 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건 엄마를 대하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은 태도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거실에서 그 여자와 통화를 하고 한참 뒤에 안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엄마를 향해 갖은 패악을 떠는데 그동안에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를 손으로 툭툭 치는 건 물론이고 엄마를 향해 욕을 하는 건 시도 때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다리나 팔을 세게 끌어당겨 들었다 놨다 막 치는 행동까지. 엄마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도 꾹 참으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모습 같았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남편놈, 아니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실체를 밝히려고 발버둥을 치시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파서도 저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증거로 남편놈에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삼촌 또한 이 모든 걸 보시고 생전 화를 내지 않았던 모습까지 보이시며 이놈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당장 이혼과 함께 형사소송도 진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놈 앞에 이 모든 증거와 이혼 서류를 냅다 집어던지며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던 남편놈의 얼굴이 그 증거를 보고 새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을 향해 너 같은 인간은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 죄값들 다 못 치러.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한테 돈이 이 세상 전부냐? 돈만 있다면 내 엄마가 아닌 네 엄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악마 같은 놈아. 평생 지옥에서 썩어도 편치 않을 놈아. 라며 발악을 했네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콩밥 먹일 거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증거물을 전부 전달했고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남편놈이 지금까지 학원에서 벌은 수입의 거의 전부를 그 상간녀한테 준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 기여도도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놈과 재산 분할을 안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어요. 저 또한 사업을 하면서 제 앞으로 빚이 많아 가진 재산도 없었는데 저 인간은 저의 재산이 아닌 오로지 엄마의 재산만 탐을 냈던 인간이니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저 세상이 갔음 하는 마음이었겠죠. 상속받을 마음에 그 상가녀와 깔깔대며 웃던 악마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도 당연히 소송을 해 평생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해주었어요. 상간녀 소송하면서 그 X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초면이 아닌 구면이더라고요. 몇 년 전 남편놈이 어떤 여자의 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게 되었고 그때 남편은 그 여자를 같이 일하는 학원 강사라고 소개를 했던 게 기억이 났죠. 이런 식으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불륜을 대놓고 저지른 남편놈에게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물론 저는 그 상간녀한테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남편놈의 형사소송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어요.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선고였고 속이 뒤집어지는 선고였지만 남편놈 인생에 주홍 글씨 하나 그어졌다는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남편놈 근무하는 학원에도 이 소문이 쫙 퍼져 직장에서도 당연히 잘리고 백수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왜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사람 보는 눈은 귀신이었는데 그 말을 들을 걸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그 인간의 바닥 같은 치부를 알리기 위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간힘을 써가며 깨어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절 위해 엄마는 이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엄마의 그 반대 하나에 몇 년 동안이나 연락도 안 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죄스러웠죠. 지금은 엄마가 괜찮아지신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어눌했던 말도 조금은 괜찮아지셨고 재활치료도 계속 하시며 걷는 연습을 하고 계세요. 저 또한 이혼한 지 2년이 흐르고 남편놈과의 모든 소송이 끝나니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단 둘이 지내며 남은 평생 엄마를 위해 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도 평탄한 길만 있길 바라며 제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